이 복도에서 아니 박 시장님 이걸 국회 상임위원회처럼 만들면 됩니까? 예. 이러면서 큰 소리 빵빵 질렀죠. 예. 결국 감옥 가더라고. 예. 지금 LCT에서 나한테 대들면요. 예. 아, 갑니다. 스나이프 박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예, 못 들어봤어요. 예. 오늘 지금 보세요. 한 사람씩 다 갔어요. 또 누구를 꼭 찍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 아니 지금 문영표 갖고 현기환 갖고 예? 문영표 보냈네 진짜. 현기환 갖고 현기환 보냈고. 아, 뭐 오세훈부터 시작해서 오세훈 깜빵은 안 갔잖아요. 뭐 깜빵까지 꼭 보낼 필요는 없지. 그다음에 예. 또 저 누구야 나경원 뭐 나한테 붙으면 손해 봐. 아 진실이잖아 이게. 예. 내가 뭐 지금 거짓말 하나요? 근데 약간 저 뒷골목 양아치처럼 포스가 벼랑간에 그쪽으로 싹 가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모범생 포스로 가잖아요. 그럼 절대 대통령 못 돼요. 아니 그 보세요. 저기 무슨 강아무개 변호사 있죠? 예. 우리 아들 갖고 막 말도 안 되는 시비 걸었다가 결국 지가 국회의원 스스로 사표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 보수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더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아니라고 하지. 막 온갖 주장을 다 하게 해놓고 그때서야 딱 진실이 아닌 걸 증명을 하니까 그리고 완전히 그냥 이게 이 막판에 이게 저격을 당한 셈이잖아요. 뭐 저격자는 늘 이렇게 이 깊숙이 유인을 할 때까지 절대로 총 쏘면 안 되죠. 100m 안에 올 때 사정거리 안에 올 때까지 해야지. 그 다음에 그렇게 별명이 그렇게 붙었어요. 네. 원래 그 스나이퍼 원조는 전데요. BBK 스나이퍼. 근데 뭐 저격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됐잖아. 아니 근데 기다리고 있죠. 계속 내 앞으로 총탄은 지금도 날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박원순 저격특위 이런 거 있었죠? 그때 왜 이 노원구 출신 국회의원 아시잖아. 이모식이. 인호군. 인호군. 그 양반 지금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떨어졌지. 한수원에가 있어요. 그러면 모르시죠? 아 그거는 나중에 이제 또 뭔가 또 조치를 해야지. 뭐 곧 조치할 때가 지금 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나를 저격하려다가 자기가 저격당했지. 그거 보세요. 함부로 덤비지 말라니까. 슬그머니 깔때기 능력도 좀 늦췄네 이제. 아니 내가 우리 다 정봉주 씨한테 배운 거지. 시장님 그 늙은 일베들이 서울시 앞에 와갖고 박원순 2년 나와라. 그럴 때 어땠어요 느낌이? 기분 좋았죠. 박원순 2년 나와라 그러는데. 사실은. 박원숙 씨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동원이 돼가지고 그 뭐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왔던 할아버지들이시고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조종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왜 청와대에서 그렇죠. 메모도 다 나오고 그다음에 어버이연합.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이미 이명박 정권 시절에 박원순 제한문건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진선미 의원이 발표했죠. 폭로했는데 그때 보면 이미 어떻게 하면 박원순 시장이 시장으로서 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은 정경련이 그리고 데모는 이 보수단체들이 이렇게 이미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정치인 중에서 나한테만 여러 번을 와서 이 사람들이 어버이연합이 데모를 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왜 이 유희성 씨인가요? 그 왜 유우성. 그걸 또 엮으려고 그랬죠. 뭐 간첩으로 이렇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간첩 조작 사건이었죠. 그렇죠. 나중에 조작된 게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 어버이연합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박원순 시장이 간첩을 고용했다, 채용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오 시장 시절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미 채용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 행자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탈북자들을 많이 채용을 해라 그런 지시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뭐 유성 씨가 그만한지도 잘 몰랐지. 그러니까 이따위로 그냥 뭐 몰아붙였죠.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박 시장님을 띄워주려고 그쪽에 엑스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국정원이 선택한 후보다. 이거 얼마나 탈탈 털었는데도 지금 뭐가 드러난 거 있었나요? 서울시장 지금 5년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공정한 후보다. 네. 국정원이 근데, 인정한. 네, 다른 분들은 아직 몰라요. 예. 이렇게 집요하게 털진 않았으니까. 공관 가지고도 또 얼마나 또 했어요. 네. 공관에. 우리 최 변호사님 대단하시네요. 그런 걸 다 알고 계시네. 그럼요. 포터블 영어를 잘 못하세요. 포터블 포털 움직이는 포털 사이트. 그렇구나. 예. 와, 박수. 포터블이 움직인다는 뜻이랍니다. 참. 예. 팬이 생길만 하네요.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팬 어디 가셨나? 다 죽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늘 나오는 비판이지만 오늘은 무척 재밌는데 박 시장님 보면은 자글자글한 자치단체장은 맞지만 국가 살림을 맡겨놓기에는 조금 거시기하다. 노려보세요. 근데 답변 준비하지 않고.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아직 맡겨주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하면 되나? 예. 아니 그러니까 맡겨보고 보세요 한번. 예. 아니 예를 들어 시장에 가갖고 야 이거 물건 살려고 그러는데 이 물건 뭐가 좋아요? 근데 물건 파는 사람이 일단 써보세요 사서. 사람을 예. 제대로 보려면 예.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제가 해보세요. 예. 어느 시대이고 간에 예.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수행해냈잖아요. 데모해야 될 때 데모하다 감옥 갔고 그죠? 그때 대학교 1학년이야.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인권이 필요한 시대 인권 변호사하고 예. 그다음에 참여연대 같이 필요할 때. 정말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필요할 때는 참여연대를 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뭔가 이런 허전하고 정말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또 아름다운 재단도 하고 예. 또 아름다운 가게를 해서 400억 매출도 매년 올리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이런 컨설팅을 위한 희망자 약속. 지방정부에게 제대로 또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시장이 이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필요할 때는 서울시장이 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제가 늘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획은 여러 개를 걷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보라 이거예요. 저는 그 와중에 시장님 때문에 피해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요?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을 김문환 씨를 시키셔가지고 네? 그 사람이 그 경력을 바탕으로 나중에 박문진 이사장을 와서 MBC를 망가뜨리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거 아십니까? 그건 내가 나온 다음이 일이에요. 네. 그래도 그거 안 만들었으면 거기 안 갔었잖아요. 그럼 아예 만들지 말으라고. 그러면 나중에 저 15대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야 되겠네요. 예. 자, 이 늙은 일베들이 당시에 시장님 헐뜯는 얘기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희망제작소든 아름다운 재단이든 만들어 놓으시고 재벌들을 상대로 소위 삥을 뜯었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자기 와이프가 호텔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박 시장님은 절대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왜 뭔 소리냐 그랬더니 그때 보면은 항상 허름하게 옷 입고 오시는데 항상 재벌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거기서 호텔 안에서 한참 얘기하다가 나중에 보면 돈 받아갖고 가는 것 같더라. 보세요. 예. 내가 이 검사를 좋아. 1년을 했는데 네. 소매치기는 용서를 안 해줘요. 네. 왜냐하면 소매치기는 이게 정말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남의 주머니에 면도칼을 대서 하거나 아니면 핸드백에서 이걸 열고 가져온다는 게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그건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예. 또 협업이 있어야 돼. 바람잡이가 반드시 예. 그렇죠. 상대방의 요즘 시선을 표현으로 콜라보.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막아줘야 돼. 예. 그러니까 조직적 이거는 범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이거는 보통 용서를 안 해줘요. 기소를 반드시 해요. 예. 또 기소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매치기는. 네. 그거는 한번 습성이 들게 되면 평생 못 고칩니다. 뭐 습관성에. 감옥에 가더니 뭐 온갖 거 다 하시네. 예. 그런데 남의 돈을 이게 소매치기도 그렇게 힘든데 스스로 저절로 돈 내게 만드는 건 이건 진짜 예술이에요. 과학이고 예술이라고. 그래서 내가 모금학을 배웠고 그리고 그걸 가르치려고 모금 전문가 학교까지 만들었어요.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 누가 내가 무슨 뭐 칼을 갖고 맞아. 있어요. 뭐 권총을 갖고 있어요. 희망제작소에 있어요. 그럼요.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내게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그 누구라도 자기들이 뭔가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재단에 돈을 내면 자기가 빛나게 되니까. 그렇죠. 돈을 내는 거죠. 아니, 그 베이스가 그리고 이 돈을 버는 사람들도 늘 돈만 버는 게 아니고 간혹
우리 사회에 나도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지? 돈을 어디다 댈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돈을 좋은 데 쓸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는 건 엄청 좋은 거죠. 아름다운 재단이 생기기 전과 생긴 후가 역사를 나누면 그 두 개로 나눠져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사실 나눔이라는 게 우리 회사에, 우리 사회에 이 보편적 언어가 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1% 나눔 운동이라든지 이런 소액 나눔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웬만한 연예인과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당시 얼마나 국민적 인기가 있었냐면 그 대장금의 누구죠? 이영애 씨. 출연을 다 하고 다 끝내고 나서 와서 5천만 원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MBC에 제안하기를 그 당시는 좋은 방송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뭐죠? 잠깐 카메오로 출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해서 거기 출연할 사람을 우리 모집을 하자.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을 30초 이렇게 출연시켜주는 거죠. 예. 근데 그 PD가 나하고 그때 강금실 장관 두 사람이 나오라는 거예요. 강금실 장관은 그때 법무장관으로 인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은 그 뭐죠? 이 저 음식 만드는 이 셰프. 나는 별감으로 이렇게 나오라 그랬는데 아, 대장금 그 드라마에. 대장금 드라마에 아니, 카메오로 그때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국민 드라마 망친다고 내가 안 나갔어. 그 대신 딴 사람을 카메오로 해갖고 그때 그 한 1억 그때 벌었나? 네.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아름다운 재단이 성장한 거예요. 강금실 장관 나가셨어요? 안 나갔지 나갔죠, 같이 예. 어인녀로 나가고 나는 별감으로 나오라고 그런 제안을 그 했어. 드라마 출연해갖고 연기하는 게 무척 힘들어요. 암만 아니 카메오니까 뭐 카메오에도 아니 뭐 그냥 상 들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시장님 상 들고 들어가시다가 한 10번은 넘어졌을 거예요. 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안 하시길 잘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또 1억을 모았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내가 아까 과학이고 예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금하는 게.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살아온 삶이 나는 왜 안트로포너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삶이죠. 기업가, 사회적 기업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가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참여연대가 그 당시는 사실 굉장한 권력기관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낙선운동하고 그때 뭐 삼성 상대로 소액주주 운동하고 이렇게 되니까 시사저널인가 그 당시 잡지에서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 10위 안에 내가 몇 차례나 들어갔어요. 뭐 현직 전현직 대통령 뭐 김수환 추기경님 뭐 이런 레벨이었다니까요. 뭐 못 믿는 눈치네. 근데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딱 새로운 버리고 도전을 하자. 예,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 거의 1년에 100억씩 또 아름다운 가게 매출 400억씩. 이게 딱 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그만두고 희망제약소. 희망제약소 만들어서 회원이 10,000명 되니까 한 50명 간사가 딱 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컨설팅 하니까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두대간 가서 뭔 딴 일을 해볼까. 뭔 재밌는 일을 할까. 다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려는데 이게 산신령에 좀 뭔가 잘못 그래서 서울시로 쓰여가지고 서울시장이 된 거죠. 우주가 도왔네 그때도. 뭐 우주 힘. 근데 이름을 참 잘 지으셨어요.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이걸 다 누가 생각하신 거예요? 다 내가 지었죠. 직접 다 생각하신 이게 거예요, 진짜? 카피라는 게 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상한 가게예요. 왜냐하면 아니 보통 일반 물건 파는 게 아니고 이건 헛물건 파는 데니까 그렇죠. 수상한 가게도 참 괜찮겠다. 괜찮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이 좀 잘 안 올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야 돼. 수상한 가게.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좀 이 부티크샵 같이 좀 고급 헛물건이라더라도 좀 고급스러운 거 이런 거 할 때는 수상한 가게로 이름을 짓자. 그 대신 아름다운 가게 이름을 지었더니 정말 우리가 첫 오프닝 이 행사할 때 그때 뭐 완전히 그 안국 여기 그냥 뭐 인산인해를 이뤘죠. 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요. 그때 당시 이제 나경원 후보가 재벌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걸 계속 공격을 하다 어느 순간부터 공격을 안 해요. 그때 그걸 막아준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나세요? 우리 정봉주
낙곰수. 낙곰수. 아니, 낙곰수 중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가 없었고 제가 방송 그 토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나경원 후보님은 그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없대요. 그럼 박원순 시장님은 그런 도움을 계속 받았는데 박원순 시장님을 도와준 사람을 전문용어로 친구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그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가 없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문용어로 왕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예. 뭐 이재용 씨 불러갖고 돈 내라. 그거는 권력의 힘으로 하는 거지만 나는 그때 진짜 자발적으로 그냥 민간인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능력이지. 근데 아무리 이렇게 시장으로서 뭐랄까 이제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렇다고 하지만 자식을 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슬프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내가 이러려고 시장 됐나? 네.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아니 그럼요. 이게 사실 이게 뭐 정치를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를 알겠다. 이런 뭐 여러 가지 가족들의 피해가 참 큰 것 같아. 예. 예? 왜 나를 공격하지? 내가 공격할 게 없으니까 또 가족들한테까지. 시장님한테는 그게 네, 많죠. 그거는 참 정말 아주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아니 정정당당하게 싸워도 되는 일을 그러면 그러니까 다 안 되니까 왜곡된 정보를 네, 갖고 안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뭐라고 해줄 말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네가 견디라고 해야 되나, 싸워서 이기자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네. 네. 근데 뭐 이 아이는 종교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그래도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놈들이 지금도 아니 심지어는 우리 그 며느리 지금 둘이 이제 유학 가 있는데 며느리 박사과정에 있는 그 교수 이메일을 또 어떻게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뭐 막 또 메일을 보내고 정말 좀 잔인한 거죠. 예. 저는 우리가 뭐 그게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좀 뭐 하려고 도대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 비굴한 방식으로 비열한 방식으로 그런데 이제 잔인한 방식으로 예. 정치를 하면 안 되죠. 하게 해놓고 네. 그때서야 딱 진실이 아닌 걸 증명을 하니까 네. 그리고 완전히 그냥 이게 이 막판에 예. 이게 저격을 당한 셈이잖아요. 뭐 저격자는 늘 이렇게 이 깊숙이 유인을 할 때까지 절대로 예. 총 쏘면 안 되죠. 예. 100m 안에 올 때 사정거리 안에 올 때까지 해야지. 그 다음에 그렇게 별명이 그렇게 붙었어요. 예. 네. 원래 그 스나이퍼 원조는 전데요. BBK 스나이퍼. 근데 뭐 저격하긴 했지만 예. 대통령이 됐잖아. 아니 근데 기다리고 있죠. 계속 내 앞으로 총탄은 지금도 날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 이 복도에서 아니 박 시장님 이걸 국회 상임위원회처럼 만들면 됩니까? 예. 이러면서 큰 소리 빵빵 질렀죠. 예. 결국 감옥 가더라고. 예. 지금 LCT에서 나한테 대들면요. 예. 갑니다. 스나이프 박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예, 못 들어봤어요. 예. 지금 보세요. 한 사람씩 다 갔어요. 또 누구를 꼭 찍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 아니 지금 문영표 갖고 현기환 갖고 예? 문영표 보냈네 진짜. 현기환 갖고 현기환 보냈고. 뭐 오세훈부터 시작해서 오세훈 깜빵은 안 갔잖아요. 뭐 깜빵까지 꼭 보낼 필요는 없지. 그다음에 예. 또 저 누구야 나경원 뭐 나한테 붙으면 손해 봐. 진실이잖아 이게. 예. 내가 뭐 지금 거짓말 하나요? 근데 약간 저 뒷골목 양아치처럼 포스가 벼랑간에 그쪽으로 싹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모범생 포스로 가잖아요. 그럼 절대 대통령 못 돼요. 아니 보세요. 저기 무슨 강아무개 변호사 있죠? 예. 우리 아들 갖고 막 말도 안 되는 시비 걸었다가 결국 지가 국회의원 스스로 사표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 보수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더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아니라고 하지. 막 온갖 주장을 다 서울시 앞에 와갖고 박원순 2년 나와라. 그럴 때 어땠어요 느낌이?
기분 좋았죠. 박원순 2년 나와라 그러는데. 예, 예. 사실은 박원숙 씨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동원이 돼가지고 예. 그 뭐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네. 왔던 할아버지들이시고 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조종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 왜 청와대에서 그렇죠. 이 메모도 네. 다 나오고 예. 그다음에 어버이연합?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이미 이명박 정권 시절에 박원순 제한 문건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진선미 의원이 예. 발표했죠. 폭로했는데 그때 보면 그래서 박원순 저격 특위 예. 이런 거 있었죠? 그때 왜 이 노원구 출신 국회의원 예. 예. 아시잖아. 예. 이모식이. 예. 이노근. 예. 인호근. 그 양반 지금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떨어졌지. 한손해가 있어요. 예. 그런 거 모르시죠? 아 그거는 나중에 이제 예. 또 뭔가 또 조치를 해야지. 예. 뭐 곧 조치할 때가 지금 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나를 저격하려다가 자기가 저격당했지. 아. 그거 보세요. 예. 함부로 덤비지 말라니까. 슬그머니 깔때기 능력도 좀 넣으셨네 이제. 아니 내가 우리 다 정봉주 씨한테 배운 거지. 시장님, 그 늙은 일베들이